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저렴하게 잘 샀다고 생각한 산이 하나 있는데 대체 왜 몇 년째 문의조차 없는 걸까? 지도상으로는 마을도 가깝고 길도 바로 옆에 있어서 금방이라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막상 가보니 상황이 전혀 다른 걸까? 이면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일단 사두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중한 자금을 투입하신 분들,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이 효도 상품이 아니라 세금만 축내고 처분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정말 끝까지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산이 왜 팔리지 않는지, 왜 경매 시장에는 유찰된 임야들이 주인을 못 찾고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 실무적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싸게 샀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을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그 냉혹한 실전 부동산의 세계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례들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지인의 추천이나 경매를 통해 산을 매수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정가는 수억 원인데 유찰을 거듭해 반값 이하로 떨어졌으니 이건 기회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인근에 도로도 보이고 전원마을도 형성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나중에 요양원이나 멋진 펜션을 지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매수한 뒤에 개발 행위 허가를 알아보니 선생님, 이 산은 평균 경사도가 높아서 개발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지도는 2차원 평면이라 높낮이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현장은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가파른 비탈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결국 그 산은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손대지 못한 채로 몇 년째 자금이 묶여버리게 됩니다. 싸게 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활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땅을 산 셈이자. 그렇다면 임야가 팔리지 않고 개발도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실무에서 임야를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지표, 바로 평균 경사도와 중첩 규제입니다. 산지는 무엇을 하든 산지 전용 허가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무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경사도입니다. 많은 분이 산지관리법상 기준인 25도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법령상 25도 초과가 무조건적인 절대 금지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25도에 가까워질수록 허가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은 15도, 어떤 지역은 20도만 넘어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토목공사비가 땅값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어 경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임야는 이른바 규제의 종합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전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중첩 규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음 서비스를 통해 이런 중첩 규제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혹은 좋은 임야를 고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실전에서 환금성이 높은 임야의 5가지 조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균 경사도가 15도 내외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중첩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15도 내외의 경사는 개발 가능성이 살아있는 우량한 산지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이 정도 경사라면 토목공사비도 합리적이고 지자체 허가 기준을 통과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둘째, 산지 구분이 준보전 산지인지 보십시오. 보전 산지는 일반적인 건축 행위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준보전 산지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셋째,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인지 확인하십시오. 물론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산지 전용 허가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관리 지역 내 임야는 향후 활용 범위와 가치 상승폭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넷째, 법정 도로와 확실히 접해 있는지 보십시오. 현황상 길이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도상 도로로 등록되어 있는지,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폭과 전면 길이, 소유 관계까지 점검하지 않으면 향후 건축 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근에 이미 건축 사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사도와 용도 지역은 이론적인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미 허가가 나간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검증된 선례입니다. 전기와 수도가 인입되어 있고 실제 주택이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면 허가 가능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이 한 문장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야는 감정가가 아니라 허가 가능성과 경제성에 의해 시장 가격이 형성됩니다. 경매지에 나온 감정가가 10억이라고 해서 그 땅이 진짜 10억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땅, 토목비가 땅값보다 더 나오는 땅은 감정가가 얼마든 시장에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싼 가격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매수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평생 그 산 속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사도와 규제 확인법을 꼭 기억하시고 임야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의 조례와 토지 이음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결정하십시오. 지금 보고 계신 그 산, 정말 쓸 수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쓸 수 없어서 싼 땅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사고팔고 부사팔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